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청났죠? 엄청난 지지율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84% 정도의 고공행진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참하게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곳은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워마드와 태극기의 만남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마드는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주의를 표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 같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만 하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물러나라, 문재인을 단두대로 우리 생각 이상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면 태극기 부대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함께 문재인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재인 지지율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게 조금 됐는데 이제 서서히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분들, 워마드는 어떤 구호를 외치는 걸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거는 워마드 사이트에서 저희들이 이제 뽑아본 겁니다. 구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위 현장에서 저 구호를 외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상상력도 풍부하고 깜찍한 것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헌법에서 자유삭제, 문재인은 간첩이다. 젊은 여성들이 만든 구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사실은 태극기 어르신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나는 겁니다. 다음, 여적되는 사형이다. 문재인을 사형하라. 상당히 세게 나오십니다. 그 다음, 불법 탄핵, 여혐 탄핵, 박근혜를 석방하라. 자, 해설기사 등을 보면 이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여성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자들이 명령한다. 박근혜를 복권하라. 이것도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구호는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청와대로, 문재인은 단두대로. 자, 이 말이, 물론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겠으나 과거에 촛불 집회에서 그분들이 썼던 말 아닙니까? 박근혜를 단두대로. 그대로 반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A4 들고 말 더듬기. 그러면 구호를 외치면 함께 외칩니다. 트럼프가 비웃는다. 다음, 여성 탄압, 언론 탄압, 독재 정부 사퇴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 탄압과 함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대한 탄압을 젊은 여성들이 공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건 아주 좀 특이한 해석입니다만, 보궐선거 불법 점거, 문재인은 퇴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만 채워야 되는데 남은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를 문재인은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 다음, 달이 지고 해가 뜬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나왔습니다. 달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인데 해가 선이 아니라 혀입니다. 해. 박근혜 대통령을 시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탄핵하자. 그리고 마지막 구호는 여성의 이름으로 문재인을 탄핵한다. 그러니까 워마드의 구호의 결론은 문재인을 탄핵한답니다. 자, 이 워마드의 이
사이트에 떠 있는 이 구호들을 보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여성분들은 뭐 특히 20, 30대 분들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비슷한 것은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지지했던 그 여성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하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지지가 많고 어쨌든 뭐 인품이 훌륭하고 또 이웃집 아저씨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모습 때문에 주부들,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지지를 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들이 느끼기에 적어도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던 촛불 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분노케 하는. 그러면서 아재 정치인밖에 안 되는구나. 문재인을 탄핵한다. 이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온 오늘 오전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따끈따끈한 결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취임 초기에 84%까지 갔던 이 지지율이 점점점 떨어졌고 이때는 이제 그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평양 간 뒤에 잠시 올랐지만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48.8%로 처음으로 이 조사에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0%대로 추락했습니다. 폭락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 못한다. 국정 수행을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는 45.8%까지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한 20% 정도? 잘해야 30% 정도의 지지율로 보이는데 이 조사는 48.8. 이것도 좀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추이,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계속 떨어져서 이제는 50% 절반에서 떨어진 겁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조금씩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 봄 되면요. 상상 못할 정도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영자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20대 영남 자영업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게 만든 주범이다. 박지원 의원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일면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를 보고 오중주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50대 이상, 중도층, 그리고 주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오중주는 50대는 아닙니다. 50대 이상은 사실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예외입니다만 중도층과 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전에 호남도 등 돌렸다고 그랬죠? 젊은 남성들이 등 돌렸는데 지금은 여성들, 주부들 등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난 9월 한참 이제 그 평양 갔을 때 좋았을 때 하고 오늘 조사와의 차이입니다. 50대 44.6에서 37.9%로 떨어졌습니다. 60대 42.2에서 35.2%로 떨어졌습니다. 서서히 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트렌드는 계속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도층인데 드디어 중도층에 잘한다는 46.5로 떨어지고 못한다 부정평가가 50.0 역전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도층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정치를 못하니까. 경제가 엉망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만 챙기고. 다음 주부입니다. 주부야말로 정말 샘솟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인데 50.3에서 40.3으로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4.2%. 지금 대한민국의 주부 여러분들께서는 54.2%가 문재인 못한다. 40.3%만이 문재인 잘한답니다. 자, 여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가 많은 여성이 젊은 여성 워마드도 등 돌리고 주부들도 등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본인 탓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 빈부격차가 통계청이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최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뭐였습니까? 빈부격차가 없어진다. 늘 말씀하시는 게 나눠 가지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문 대통령은 못 세우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입니다. 어리버리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김종천 의전비서관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한양대 운동권 1년 후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을 하던 때나 야인일 때나 늘 옆에 있었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왔을 때 청와대 비서실의 선임 행정관으로서 오른팔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승진이 돼서 의전 비서관이 됐는데 그때 경쟁 상대가 탁현민 행정관이었다. 탁현민을 누르고 될 만큼 파워가 어마어마한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청와대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가 될 만큼 알코올 혈당 농도가 높아서 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고되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북한술 먹으면서 시민들을 때리는가 하면 오늘은 또 무슨 감찰반에 있는 직원이 자기하고 아는 업자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알아보려 했다가 문제가 돼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뭐 거의 나사가 풀려도 다 풀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감찰반은 민정실 소속입니다. 조국석 지금 뭐 트윗질이나 해야 될 때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요, 오늘 여론조사는 또 다른 의미심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한때 50% 중반까지 갔던 민주당의 그 기세가 이제는 37.6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매일 언론을 보면 자유한국당 못한다, 뭐 전원책 변호사가 뭐라고 했다, 김병준이가 존재감이 없네, 뭐라 하는데 서서히 10%대부터 올라와서 지금 26.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불과 10.4%포인트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왜 이럴까요? 국민들이 이제는 대안을 찾는 겁니다. 대안 세력을. 지금, 자, 지난 이틀 전쯤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에 입당한다는 뉴스가 일보가 나오기 시작한 뒤에 오늘 오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인터넷에서는 뭐 실시간 검색 1위도 차지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유능한 정치 세력을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사는 26, 27, 28 어제까지 4일간 했던 조사입니다. 다른컨대 민주당은 그 다음 주 조사에서 더 떨어질 겁니다. 한국당은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오세훈 전 시장도 입당했지만 황교안 전 총리도 입당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많은 분들이 지금 전당대회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저는 많은 잠룡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다 나오세요. 그래서 축제, 흥행, 이벤트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서 대안 세력임을 밝혀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힘듭니다. 아까 거론했던 그 많은 분들 다들 과거에 흠들이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은 너무 고달픕니다. 왜? 너무 무능한 정권을 만난 겁니다. 그 촛불 시위를 할 때 새로운 정치 세력,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 이제 더 이상 촛불 시위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민노총, 한노총, 뭐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보수 정치에 상당히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도 실망하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과거를 탓하고 서로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 너무 못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보수는 손을 잡고 따뜻한 말로 일어섭시다. 저는 일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부터 26점이 다음에는 30% 넘어설 정도로 열심히 보수세력 밀어줍시다. 오늘의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